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9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단추가 있을 거예요. 저는 2020 버전을 쓰고 있고요. 네모난 단추로 보입니다. 혹시 버전에 따라서 이게 단추가 아니라 글자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오른쪽 꼭대기에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친구 콩 찍으셔서 지금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추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콩 찍으시게 되면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좀 알려주는 런이라고 하는 패널이 추가가 됐어요. 이 친구는 굳이 넓게 펼쳐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3줄이 콩 찍으셔서 클로즈 닫아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그 도구 상자의 구석에 보시면 조그맣게 화살표 보일 겁니다. 이 화살표를 콩 찍으시면 2줄짜리로, 다시 콩 찍으시면 1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선택하셔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콩 찍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화창이 열리면 하나씩 수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 일단 시험에서 필요한 정도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일단 밝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테마로 바꿔놓은 상태이고요. 워크스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의 V체크가 여러분들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시험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그 옆에다가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창을 또다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픈 다큐멘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도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멀 브러쉬라고 세팅을 해 놓으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크면 크도록, 작으면 작도록 보여줘요. 자, 이 친구를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로 바꿔주시게 되면 보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노멀 브러쉬가 가장 무난하니까 이 친구를 설정을 할 거고요.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브러쉬의 크기가 크게 작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키보드에 캡스락 키가 켜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제일 왼쪽 구석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를 꺼 두셔야 이렇게 브러쉬가 동그랗게 아웃라인 보일 겁니다. 단위도 중요합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포토샵의 기본 단위는 픽셀 단위이죠. 이렇게 해서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글자 작업을 할 때는 픽셀이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죠.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위치를 좀 맞춰서 작업을 할 때는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하실 텐데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색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를 보시게 되면 한글 글꼴을 쓸 때는 한글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영문은 영문으로 볼 수 있고 한글은 한글로 볼 수 있도록 글꼴이 이렇게 영문으로만 돼 있어라 라고 하는 고정을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설정하시게 되면 시험 보시는 데는 무난무난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대화창이 뜨면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폭은 400이고요. 높이는 500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기본적으로 72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72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컬러 모드 RGB라고 백그라운드는 하얀색,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지 기본값들 꼭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틀어지게 되면 결과값이 많이 달라져서 낭패를 보게 돼요.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RGB의 백그라운드 하얀 종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크리에이트. 작업하실 때 어느 정도의 위치를 대강 맞춰서 작업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눈금자를 켜두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 클릭하셔서 룰러스를 켜주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크기를 화면에 맞춰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2급의 1번 문제 불러와서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빈 틈바구니가 있네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혹시나 이렇게 창을 따로따로 띄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겁니다. 오픈이라고 가시면 되겠죠.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 소스들이 들어있어요. 2급의 1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요 화면에 들어오기 적당한지 사이즈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우리 종이는 400에 500짜리인데 얘는 그거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윕스는 400입니다 라고 맞춰줬더니 높이가 500 모자라네요. 자, 높이를 500입니다 맞춰줬더니 폭이 460 남습니다. 남는 거는 잘 뉘우면 되지만 모자라는 건 나중에 키웠을 때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남겨서 데리고 오는 게 안전하겠죠?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게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름이 임의로 레이어 1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이름을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나중에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너는 이라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에서 갖고 왔어 라고 2-1이라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엔터. 도토리 부분을 복사해서 변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셔도 되고요. CC 버전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툴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얘를요 라고 하셔서 가져가고 싶은 부분만 쫙 드래그해서 선택을 대강하셔도 얘가 알아서 저절로 범위를 잡아주기도 하죠. CC 버전에서도 2020 버전부터 새로 나온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없는 CC 버전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기면서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당기시면 쌍둥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유롭게 프리 변신할 거예요.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자유 변형이 바로 됩니다. 공 찍으셔서 조절점 보시고 쭉 당겨 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얘는 점에다 정확히 됐을 때는 크기 조절이지만 점 바깥에다 커서를 대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진 모양 보이시죠? 그때는 빙그르르 돌려주는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전체를 돌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출력물처럼 이렇게 반대 거울로 보듯이 반대로 보일 수 없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너 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이라고 뿅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거울로 보듯이 반사가 돼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해서 놓으시고요.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복제됐다 라고 도토리 복제라고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쉐이프 툴 이용해서 모양을 좀 넣어주세요. 관형 모양과 장식 모양 두 가지를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도구 중에서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흐물딱거리는 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쉐이프, 색깔을 채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위에 옵션 잘 선택하시고요. 가지고 있는 쉐이프에서 골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화살표 눌러주게 되면 갖고 있는 쉐이프들이 쭉 보여요. 그 중에서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를 찬찬히 열으셔서 레거시 쉐이프 뿅 찍으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쭈루룩 하고 나열이 될 거예요. 나는 요거 레거시 쉐이프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쉐이프를 좀 불러내셔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스라고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죠. 거기에서 구석쟁이에 있는 3줄이 누르시게 되면 숨어있던 레거시 쉐이프를 불러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버전업 되면서 하나씩 그룹핑이 따로따로 묶여져 있어요. 예전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쉐입들이 한꺼번에 쫙 나열되어 있으면 선택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번거롭죠. 다만 이 친구들을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놓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험 보는 동안에는 그냥 하나씩 열으셔서 빨리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는 상태에서 그려주시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띄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관형 모양에 대해서 색깔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네요. 색깔이 두 개 있다는 건 그라디언트로 줬든지 아니면 개체가 두 개든지 색깔을 보아하니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렇다면 개체가 두 개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관형 모양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쉐이프를 만들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생기는데 앞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썸네일이 보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문제에도 제시가 되어 있군요.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창에 가셔서 끝자락에는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를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고 문제지와 비슷한지 분위기를 맞춰주시면 좋겠죠. 각도와 디스턴스, 거리, 사이즈 같은 것들 조절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 복사하는 거 단축키 있다고 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생길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으시면 하나 더 생긴 거 다 보이시죠? 크기 조절하는 것도 단축키 쓰시면 빠르다고 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T 눌러주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점을 쭉 당기셔서 크기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값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쉐이프 찾아주세요. 문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글꼴과 크기와 색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타이프도 누르겠습니다. T 누르셔서 여기다 쓸 거예요. 위치 콩 찍으시고 입력하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을 두 가지로 지시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색깔이 이렇게 쓸데없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질질질 끌어서 창밖으로 빼시게 되면 물감 필요한 아이만 남게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친구 아래쪽에 물감 색깔,
오른쪽에 있는 친구 물감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감이 아니라 투명도입니다. 이 친구들은 손댈 일이 지금은 없네요. 지시에 나와 있는 글꼴과 크기와 레이어 스타일 모두 다 줬는데요. 이렇게 꾸겨지는 모양에 대한 건 언급이 없군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에 보시면 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레이어 창에 글자 레이어 도구에서는 글자 도구 위쪽의 옵션 중에서 이렇게 휘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글자를 꾸겨줄 수 있어요. 현재는 스타일이 넌이기 때문에 쭉 뻗어 있고요. 얘를 아크라고 무지개 모양으로 휘어진 거 어느 정도로 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밴드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와 가장 비슷한 형태가 됐을 때 멈춰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혹시라도 빠진 게 없는지 비교를 쭉 해보시고요. 글꼴 그리고 도형 복사한 거 레이어 스타일들 쭉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작업하다 보니 이렇게 오너먼트의 경우에는 그림자 효과를 빼먹었군요. 자, 이 친구는요 라고 FX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없던 친구 다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전체적으로 배치 그리고 크기 레이어 순서 다 맞추셨다면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될 텐데 저장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눈금자들 남아있다면 안 보이도록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꺼주시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겠죠. 파일을 저장할 적에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JPG라고 하는 400에 500 큰 이미지와 PSD라고 하는 40에 50 작은 이미지 두 가지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불만이 없지만 포맷이 큰 이미지는 JPG니까 PSD 이름을 쿵 찍으셔서 JPEG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을 바꿔줄게요. 저장. 이미지의 퀄리티를 물어보고 있죠. 자, 요 이미지의 퀄리티의 경우에는 어떤 걸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는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요. 193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얘를 조금 낮춰볼까요? 하이라고 바꾸게 되면 75로 이렇게 낮춰진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나 맥시멈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현재는 400에 500인데 얘를 4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아래쪽에 하이트도 50이라고 같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링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겠죠. 오케이. 이미지 작아진 거 보이시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죠. Save As라고 하셔서 아까는 JPEG으로 저장했지만 지금은 PSD로 저장할 거다. 경로와 이름, 포맷 모두 확인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크기는 똑같이 400에 500이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겠고요. 윗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단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하얀 종이 화이트 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새 종이가 열릴 거고요. 어느 정도의 위치 맞추시려면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도록 눈금자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룰러스 화면에 꽉 찰 수 있게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는 늘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만들 때에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서 만들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서 작업하시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눈금자를 켜놓은 거죠. 눈금자 안에 숫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숫자를 질질질 끌고 내려온다 라는 기분으로 당겨주시면 선이 이렇게 딸려오는 게 보일 거고요. 대략 한 벽에서 50 정도 떨어진 것 같죠.
위에서 아래로 450 정도.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 질질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와요. 가이드라인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해서 그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다가 배치될 거 그리고 아래쪽에 깔릴 거를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액자로 써먹을 2급의 2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이미지를 2급의 2번입니다 라고 불러올게요. 이미지의 사이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가 얼추 비슷하죠? 우리 거 500과 비슷합니다. 500이라고 바꿔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출력물 보시고 대략의 위치 맞추시면 되겠죠.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2번이에요 라고 줬습니다. 액자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깔끔한 사진과 그 위에 필터를 준 액자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복사를 해야 되겠군요. 복사할 때 단축키 컨트롤 누르시고 J 누르시면 쌍댕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요 만들어진 친구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액자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액자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스테인드 글라스. 위쪽에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 찾아주세요.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 거는 지금 깜장색 테두리로 이렇게 보이는데 캔슬하고 나올게요. 문제지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의 테두리가 보입니다. 이 친구는 내 거 물감이 지금 현재 깜장색 물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눈금이 깜장색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얘를요 라고 색깔 선택하셔서 하얀색 물감을 짜 놓으시게 되면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스탠드 글라스라고 적용했을 때 하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지는군요. 참고하세요. 오케이. 범위를 잡아서 구멍을 좀 빵 뚫어 보도록 할까요? 네모지게 선택하겠습니다. 렉탱글 맞기 이만큼이요 라고 가이드라인 뽑았던 이 위치 맞춰서 범위 잡아주면 반딱반딱 하죠. 출력물 보니까 여기에 있는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고 살짝 둥글게 보입니다. 네모지게 선택한 건 맞지만 모서리를 살짝살짝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선택하는 건 셀렉트 수정해 줄 겁니다. 모디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스무스 어느 정도를 부드럽게 해줄 건지는 반지름 값을 주시면 되는데 대략 많이 둥글다 싶으면 10 조금 둥글다 싶으면 5 그 정도로 가늠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게 둥그니까 5 정도로 갈게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지워야 되겠죠. 딜리트 누르셔서 지우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숨어있던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게 될 거고요.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별도로 줬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테두리가 아니라 그냥 테두리입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테두리를 줄 수 있는 스트로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스트로크라고 선택을 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 5픽셀이고요. 컬러 색깔은 흰색입니다. OK 단추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로케이션 보시게 되면 인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가 있어요. 문제에서 안쪽 테두리라고 했으니까 인사이드로 해야 되나 싶으시겠지만 여기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반짝이고 있는 요 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액자의 입장에서는 다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뭘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줘서 마무리할까요?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창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이 단추 눌러주시면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지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다. 오케이. 더 이상은 번떡번떡 할 필요가 없죠. 선택합니다. 셀렉트에서 그만 선택할래요. 디셀렉트. 요것도 여유가 되시면 단축키를 컨트롤 D 외워두시게 되면 빠르게 선택 해제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색상 보정으로 넘어갈까요? 동그라미 1번, 2급의 3번을 불러와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다람쥐 데리고 오면서 파랗게 물들이시면 되겠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3번 열기. 개체를 선택하실 때에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시는 게 편리하실 텐데 CC 버전 중에서 2020 이상은 이렇게 오브젝트 셀렉트라고 하는 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요만큼이요 라고 대강 드래그 해주셔도 이 친구가 적당히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게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자유롭게 변형하겠습니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조절점 나오죠. 크기 조절 가능하고 방향을 완전히 거울로 뒤집듯이 뒤집어 줘야 된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거울처럼 반사가 되죠. 그 중에서 여기 다람쥐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문지르르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옵션 위에 있는 옵션을 보시고 더하기 빼기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변경하는 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효과 줄 건데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가지고 조절할 겁니다 라고 가시게 되면 휴 값을 왔다 갔다 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색깔 값을 조정하시고 세처레이션 농도를 좀 더 짙게 줄 수도 있고 라이트 밝기를 밝게 어둡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원본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취소.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레이어 창에 가시게 되면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요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조정해주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뿅 찍으시게 되면 아까 저희가 봤었던 휴 세처레이션 여기도 있죠.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처레이션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거 해보도록 할까요? 2급의 4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하죠. 브러쉬가 혹시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염없이 드래그를 해야 되면 좀 귀찮으시죠?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실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 이용하셔서 거기에 있는 숫자 값을 키워주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친구가 브러쉬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브러쉬를 이렇게 커지게 작아지게 조절 가능하시죠? 적당히 조절하셔서 한꺼번에 확확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니 요 호두는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죠. 그렇다면 너는 이리 내려오렴이라고 옮겨주도록 할게요. 질질질 끌어서 액자 아래쪽으로 옮겨줬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들 적용하도록 할게요.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문자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부트 누르시고요.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죠. 글씨를 입력하시고 나서 글꼴과 크기 위치 맞춰 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저는 왼쪽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가 양옆에 이렇게 가지런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 위쪽에서 정렬을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기본적으로는 알아서 떨어뜨려져 있는데 혹시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텍스트 도구에서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네모난 토글키가 있을 거예요. 콩 찍으시게 되면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패널이 따로 뜨면서 그 줄 간격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오토라고 바꿔주실 수 있어요. 오토의 간격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글자의 크기와 그 크기와 얼추 비슷한 간격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에 나와 있는 대로 글자를 수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요 동그랗게 보이는 친구가 눈에 좀 거슬리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웹 텍스트까지 적용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웹 텍스트 누르셔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볼록한 상태, 아크 어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요 아크 어퍼로 했더니 양쪽은 가지런히 뻗어 있는 상태에서 배가 볼록해지는 친구로군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죠? 문제하고는. 그렇다면 위로 볼록한 친구가 또 하나 있어요. 쉘 어퍼. 양쪽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볼록해지는군요. 자, 요 분위기인 것 같죠? 밴드 값을 적당히 조절하셔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조율하시고 나올게요. 오케이. 레이어의 순서 제대로 잘 배치되어 있는지 크기와 색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찬찬히 비교를 해보시고요. 저장을 하실 적에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것들은 내가 작성하기 편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없애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이드를 지워줄 수 있는 클리어 가이드 있으실 거고요.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도 꺼주세요. 룰러스라고 체크하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두 가지 버전 알고 계시죠? 파일에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마음에 들지만 포맷을 큰 I는 JPEG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장.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Save As 아까 저장했던 것과 다르게 저장할 거다. 경로와 이름 주시고요. 포맷이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소원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넣도록 할게요. 윕스는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400이네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준비할게요. 크리에이트.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이드란을 뽑을 수 있도록 눈금자를 켜두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키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할까요? 정경색 콩 찍으셔서 색깔값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하늘색이로군요. 색깔을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채워주세요. 필. 뭘로 채워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2급의 5번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2급의 5번 열기. 가지고 오실 적에 이 친구의 사이즈를 좀 보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우리 거 600에 400짜리보다 일단 커 보이는 게 확인이 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위쪽에 있는 잎사귀 쭉 아래쪽에 있는 잎사귀 살짝 잘려서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줄일 게 아니라 그대로 잘 이을 수 있도록 이동 도구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어차피 가려서 이렇게 잘려서 안 보이게 될 테니까요. 다만 방향이 잎사귀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니까 자유롭게 변형하겠습니다. 컨트롤 T.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를 클릭하셔서 필터를 주셔라 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군요. 드라이 브러쉬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 중에서 아티스틱의 드라이 브러쉬 있습니다.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얘를요 라고 콩 찍어주면 마스크 씌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나도 가려지가 않고 있죠. 그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깜장색 마스크를 쓰게 되면 가려질 텐데 이 친구가 부드럽게 색깔이 가려지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색깔을 부드럽게 바뀔 수 있도록 그라디언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부드럽게 그라디언트 해줄란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에 색깔이 깜장에서 하얀으로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색상이 혹시라도 다른 색이 있다면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죠. 색깔을 깜장색, 하얀색으로 지정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나뭇잎 사기가 잘 보이고 있는 관계로 이쪽을 흰색으로 채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파랗게 가려지게 될 거예요.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온 물감이 왼쪽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검정색으로 시작해요. 시작점은 여기요 라고 오른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빼주시게 되면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쭉 드래그해서 맞춰 주겠습니다. 2급의 6번 가지고 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질.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키워줄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그리고 닫혀라 네모가로 요거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 키울 수 있다고 했었어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불러와서 배치해 주세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 배치가 끝났네요. 나머지 글자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타입부트 들으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글씨 입력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우실 때는 결과물을 보시고 그 글자의 색깔 방향이 같은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왼쪽에 연두색이 오른쪽이 보라색 이렇게 결과물과 똑같이 배치가 되면 좋겠죠. 헬스앤너트에서 보시게 되면 글꼴과 크기가 지금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깔도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짙은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과 옅은 보라색, 크기도 좀 서로 달라 보이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커스텀 쉐입을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인지 확인하시고요. 색깔 넣겠습니다. 필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찬찬히 찾으세요. 꽃의 경우에는 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위쪽에 오퍼시티 보입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파일 저장하기 전에 눈금자와 가이드 지워주세요.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셔야 되겠죠. 큰 이미지는 JPEG 저장.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작아진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Save As 경로와 이름 포맷을 PSD로 정리해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똑같네요.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주십시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죠. 4번 문제. 윕스 600이고요. 하이트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색깔로 만들어 줄게요. 눈금자를 꺼내놓고 싶다. 뷰에서 룰러스 컨트롤 R 누르셔도 눈금자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미지들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이요 라고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결과물이 이렇게 위쪽에 등불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 요 등인가요? 장식 보이시죠? 자, 이렇게 위치가 얼추 비슷한데 밑에 부분은 좀 의자 부분 잘린 것 같죠? 요만큼은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면 우리 거 높이 400보다 이 친구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밑에는 잘려서 안 보일 거니까 사이즈를 400으로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데리고 올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너무 크게 들어온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출력물과 비슷하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앵글드 스트로크라고 선을 쭉쭉쭉 그은 형태죠. 브러쉬 스트로크 가시면 앵글드 스트로크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을 쭉쭉쭉 그은 형태로 바뀌네요. 2급에 10번 데리고 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에 10번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잘 이어서 들어갔군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줘야 되나 봐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너트 부분만 블록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그 위에 도형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놨고요. 크기를 대강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위치 대강 맞춰 주시고요. 제시하고 있는 필터와 오퍼시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도형을 얹어서 이 친구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시고요. 도형을 찾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자를 때에는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도형을 밑에 깔고 잘리우는 그림을 그 위에 얹어서 그림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자, 이제 그 모양대로 잘리운 거 보이시죠? 문제 보시게 되면 그 도형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되어 있군요. 마저 씌워주도록 할게요. (2급의 13번) 마저 불러와서 이미지 배치를 끝내겠습니다. (2급의 13번) 2급의 13번 이미지를 잘 따서 가지고 왔는데요. 눈에 보이질 않네요. 그럴 때는 클리핑 마스크에 딸려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클리핑 마스크 사이에 낀가 했으면 얘도 그 그림이 그 사이에 잘 입어서 보이니까 너는 아니거든 이라고 맨 위쪽으로 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컨트롤 T. 나머지 쉐이프들과 글자들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해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모양을 찾도록 하죠. 쉐이프들 다 정리했네요. 글씨 쓰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으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실 거고요.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의 순서와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장하기 전에 눈금자와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가이드라인도 지워주실 것. 파일 저장하도록 할까요? 위쪽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GTQ 안에다가 저장할 겁니다. 포맷을 JPEG.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면 세이브 에즈 어디다가요? GTQ에다가요.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포맷 바꿔주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